WKB approximation이라는 우리말로는 어림하다. approximation. 근사, 뭐 한자로는 근사 그러는데 우리나라 물리학회는 한글을 좋아해가지고 당연히 우리나라 물리학회니까 우리말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WKB 어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말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 계산할 때 이런 거였죠. 이런 거 할 때 여기 포텐셜이 이 높이가 V0, 여기는 V가 0이죠. 그 다음에 요 간격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A. 그러니까 이 간격이 지금 2A죠, 2A. 간격 2A일 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투과했죠, 투과를. 에너지가 이게 에너지가 V0보다 작은 경우. 이런 경우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때 투과 계수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은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투과 계수죠. 이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배의 K자승, 까빠 자승하고 4배의 K자승, 까빠 자승, 코사인 하이퍼블릭의 자승, 까빠 L. 여기서 L은 2A입니다. 이걸 우리가 L로 넣어요. L은 2A입니다. 플러스 K자승 마이너스 까빠 자승의 사인 하이퍼블릭의 자승의 까빠 L. 이게 요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주어졌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노트에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여기서 K는 뭡니까? K는 요 운동 에너지죠. 까빠는 요거의 마이너스. 요거를 까빠로 나타내요. 요걸 우리가 여기서 대충 쓰면 이게 뭐예요? 이게 EM분의 H바 자승 K 자승. 요거는 뭐야? 요거는 마이너스 EM분의 H바 자승 까빠 자승.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게 이 운동 에너지죠. 이게 운동 에너지가 뭡니까?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포텐셜을 뺀 게 이게 운동 에너지죠.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에서 포텐셜을 뺀 거니까 이 경우에는 운동 에너지가 네거티브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를 까빠 자승을 포지티브로 넣으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K 자승은 어떻게 주어지겠어요? K 자승은? K 자승은 H바 자승분의 EM2가 되고, 왜냐하면 이게 2니까, 이게 0이니까, 그죠? 이 사이가 2잖아요. 그 다음에 까빠 자승은 어떻게 되겠어요? 까빠 자승. 까빠 자승은 H바 자승분의 EM V0 마이너스 2죠. 이 차이니까 V0 마이너스 까빠 자승. 시그널 관계식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시그널 관계식 하면은 마이너스,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 이제까지 다 떨어지지 않고 잘 따라왔으니까 한번 다시 써보죠.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어딩거 방정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다시 쓰면은 D 자승 psi dx의 자승 플러스 h바 자승분의 em e 마이너스 vx 그래서 요게 바로 뭐야? 요게 카이네틱 에너지죠? 이게 운동 에너지 E 마이너스 VX가 이 경우에는 컨스탄트니까 이 경우에는 바로 H바 자승분의 EM2가 되고 요거는 H바 자승분의 EM E 마이너스 V0인데 이게 마이너스 해줬으니까 까빠 자승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왜 우리가 바로 이렇게 읽을 수 있나? 이거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왔다 그 얘기죠.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다가 넣어둬야 됩니다. 응?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1D 포텐셜 앤 베리어에서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컨스탄트 포텐셜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정확한 L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포텐셜이 이런 형으로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포텐셜이 지금 뭐 X의 함수입니다. X의 함수. 이런 경우에 에너지가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구해라. 계산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이죠. 우리가 조그맣게 나눠가지고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장벽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없겠네. 여기는 그냥 장벽이 없는 걸로 봐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러한 이 장벽들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로 보면은 말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공식을 한번 써먹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부드럽지만은 쪼개가지고 네모난 장벽이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로 보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각각의 네모난 장벽은 말이죠. 우리가 이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요 간격을 뭐 델타 X라고 그럴까? 요 간격을 우리가 간격을 우리가 델타 X라고 부릅니다. 요 네모난 장벽의 간격을 하나 델타 X로. 자, 그런데 VX는 어떻게 얻어지겠어요? 이 간격을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은 이게 스무드하게 되죠. 이게 적분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적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그죠? 이게 적분이 될 거라는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토탈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여기에 뭐 이게 지금 여기는 이제 뭐 X 뭐라고 그래야 되나? X1, X0 해가지고 이쪽에 뭐 어떻게 XI라고 그러면은 말이죠. I번째 이 네모난 장벽에서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TI라고 그러면은 TI를 다 곱한 게 되겠죠. 응? 이거 지금 장벽이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있다 이거. 근데 그러니까 요게 1번 장벽 X0 이게 X1이 되겠죠. 여기 1번 장벽, 2번 장벽, 3번, 4번, 5번 뭐 이렇게 쭉 I번째 장벽. I번째 장벽에서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TI라고 그러면은 모든 장벽에서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를 곱해준 게 전체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가 되겠죠. 예?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기호는 잘 알고 있죠? 이거 곱하기 기호. 곱하기 기호라는 거 알고 있죠? 파이 대문자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이 델타 X라는 거를 여기서 L. 여기서는 간격이 L이잖아요. 이 L. L을 우리가 델타 X로 보자 이거죠. 그쪽에서 L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델타 X를 우리가 0으로 다시 말하면 L을 0으로 보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장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항상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낮으니까 에너지가 포텐셜보다 낮잖아요 지금 낮으니까 까빠죠 까빠. 그래서 여기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가지고 까빠 L, 까빠 L이 그냥 굉장히 작을 때 L을 0으로 보내면은 이게 굉장히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미분을 취할 때 우리가 이 간격을 굉장히 좁혀주니까 이 간격을 좁혀주면은 이런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이게 까빠 L이죠. 까빠 L. 까빠 L이 아주 1보다 작을 때 거기 교재에 좀 잘못 나왔죠. 까빠 L이 1보다 작을 때는 말이죠.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까빠 L이 뭐보다 큽니까? 사인 하이퍼블릭 까빠 L보다 훨씬 크죠? 에? 그 책에 지금 거꾸로 나왔는데 교재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텀은 무시하고 이 텀이 이제 주요하다. 이 텀이 주요하면 이거 대충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대충 t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에? 지금 요 까빠는 요 포텐셜 장벽의 높이에 지금 의존하죠. 여기 2는 지금 여기서는 2는 다 지금 똑같으니까 모든 베리어에서 그죠? 그러니까 i번째의 포텐셜 장벽의 높이 그게 이제 뭐 v0i라고 그러면은 v0i가 이제 까빠 i를 결정하겠죠. 이거는 뭐 간단히 얘기해서 까빠 오브 xi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요거는 대충 익스포넨셜 코사인 하이퍼블릭 x는 이렇게 주어지죠. 2분의 1에 2의 x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니까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말이죠. x가 1보다 아주 작을 때는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겠죠. 이거는 거의 무시. 그 다음에 이게 훨씬 크죠. 훨씬 크니까 이게 대충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까빠 IL 이게 자승이니까 2배가 되겠죠. 2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죠? 요거는 대충 1이 되죠. 이게 대충 1. x가 굉장히 작은. 그러니까 요거는 대충 2의 x. 네? 그렇죠? 요거 대충 1 되잖아요. x가 아주 작을 때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코사인 하이퍼블릭 자승 까빠의 L분의 1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뭡니까? 까빠 IL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T는 토탈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T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I가 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까빠 I에 이게 L이 델타 X죠? 델타 X.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죠. 까빠 I가 근데 뭡니까? 까빠 I가. 그러니까 이거를 까빠 I라는 게 여기서 XI 번째에서 까빠 값에 해당하니까 우리가 이거는 대충 근사를 하면은 말이에요. I를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는 델타 X를 0으로 보낸다는 얘기니까 이게 적분이 되겠죠. 적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T는 대충 인티그랄 뭐가 되겠어요? 인티그랄 요거는 이렇게 되죠. 요거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배의 서메이션 i의 까빠 i의 델타 x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2배의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를 A라고 그러고 요 점 끝점을 B라고 그러면은 끝점을 B라고 그러면 이게는 A에서 B까지 까빠 x dx가 됩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 하니까 우리가 토탈 트랜스미션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토탈 트랜스미션 쓰면은 요거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하고 마이너스 2배의 A에서 B까지 뭐야? dx하고 까빠가 뭡니까? 까빠가 저거죠. 그러니까 h바 자승분의 2m vx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되겠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충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보는 이런 포텐셜 베리어의 트랜스미션 코에피션트. 네?
근데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여기 이 경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거 되돌이점이라고 그랬죠. 터닝 포인트. 왜 터닝 포인트야? 에너지가 2인 게 이게 포텐셜하고 같아지는 이런 X에 오면은, 고전적으로는 이게 반사돼서 돌아가겠죠. 투과를 못하고. 그러니까 터닝 포인트라고 해요. 되돌이점.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오면은 여기서 터닝 포인트하고 이쪽. 여기서 오면 이쪽에서 터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터닝 포인트에서는 까빠가 0이 되기 때문에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까빠가 0 돼버리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프록시메이션은 지금 이 터닝 포인트에서 좀 멀어진 요런 분량이 많으면은 이게 어림으로써 근사로서 괜찮은데 뭐 그렇지 않고 굉장히 뭐 얇거나 뭐 이렇게 이 터닝 포인트 근처에서는 좋은 어프록시메이션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까지 이런 터닝 포인트는 이제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은 점이 터닝 포인트죠. 그 터닝 포인트까지 포함해서 어림을 한 게 바로 WKB 어프록시메이션이다. 그래서 이 WKB는 이름이 이게 벤젤 누구를 표시하냐면은 벤젤 크레머스네 브릴리 이 세 사람의 앞에 글자를 따서 약자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벤젤 크레머스 브릴리 세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의 한 방식이 뭔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거는 WKB가 아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터닝 포인트까지 포함한 근사를 하려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한 방식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쓴 여기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K 자하승이 어떻게 주어졌냐면은 이걸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D 자하승 사이에 여기서 K 자하승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저거를 동시에 요거를 내가 K 자하승이라고 부르면은 요거를 K 자하승이라고 부르면은 H바 자하승분의 EM E-VX 요거는 E가 VX보다 클 때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요 K 자승이 요거니까 우리가 K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이가 VX보다 클 때는 K를 이렇게 정의해도 상관없죠. E-VX가 0보다 크니까. 근데 문제는 말이죠. E가 VX보다 작을 때 어떻게 하겠냐. 지금 E가 VX보다 큰 영역은 이런 영역이죠. 이런 영역이 지금 E가 VX보다 큰 영역인데 요 영역은 말이죠. E가 VX보다 작은 영역이죠.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루트 씌울 수가 없죠. 루트 안이 네거티브가 되니까. 응?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I로 뽑아내주고 우리가 이렇게 써주자. 이 거꾸로. 요거 순서 바꿔주면은 VX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자. 그래서 요게 바로 까빠죠. 까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K고 이 경우에는 K를 우리가 I 까빠로 쓰겠다. 책에서는 이거 내가 마이너스 I 써줬는데 이거 뭐 그때 마이너스 I 써줄 필요 없어. 그냥 유절하게는 우리가 이렇게 써주게. 그래서 K를 I 까빠로 고쳐주겠대. 이게 까빠죠? 그럼 이거 자승하면은 뭐 K 자승은 마이너스 까빠 자승 이렇게 되죠. 응? 자, 근데 이제 통상 이 K가 컨스탄트일 때 이 값은 말이죠. 푸사이가 뭐 이렇게 주어졌죠. 푸사이가 예를 들자면은 이 경우에 보면은 K가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 이게 K가 컨스탄트.
K가 컨스탄트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는 이제 2가 Vx보다 클 경우에 2가 Vx보다 작을 경우에는 이제 까빠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까빠가 K 대신에 마이너스 I 까빠,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까빠 X 이렇게 해줘요. 그렇죠? 이게 이제 K가 컨스탄트일 텐데 이 경우는 K가 컨스탄트가 아니죠. 지금 Vx가 지금 X의 함수기 때문에 컨스탄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좋겠는가? 그러니까 뭐 K가 컨스탄트에 우리가 이런 솔루션이 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데 K가 컨스탄트가 아닐 때는 우리가 이거를 좀 변형해 가지고 K가 컨스탄트가 아닐 때는 함수일 때는 말이죠. 우리가 변형해 가지고 이렇게 써주자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psi를 대충 exponential i의 이거는 지금 x의 함수죠. 그러니까 s의 x 이렇게 x의 이렇게 써보죠. 요 kx는 sx가 1차 함수일 때죠. 1차 함수. 1차 함수. 오케이? sx가 kx가 되면 이게 되잖아요. 이게. 그리고 k를 I 까빠로 바꿔주면 이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K가 컨스탄트가 아닐 때는 웨이브 펑션 한번 이렇게 놔주고 한번 어떻게 회가 얻어지나 한번 보자 그런 얘기죠. 이렇게 놓으면은 말이죠. 이렇게 놓으면은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 방정식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말이죠. 이제 미분해봐야지 그러면.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d psi dx는 i의 ds dx하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됩니까? i의 d자승 s dx의 자승하고 exponential is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하면은 플러스 i의 ds의 dx의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i의 d자승 s 물론 여기 x의 함수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말이죠. 슈레딩거 방정식은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말이죠. 슈레딩거 이퀘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 i의 d자승 s의 dx의 자승 마이너스 ds의 dx의 자승 하고 플러스 k자승 x는 0. 이게 지금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죠? 요거 여기다 집어넣고 남은 건 k자승밖에 없고 psi는 원래 이거니까 요건 공통으로 없어지죠. 공통으로 없어지니까 남은 거는 이렇게 된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귀착이 되겠죠. 이런 2차 미분 방정식. 그러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을 푸는 게 이런 ds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걸로 귀착이 된다. 이런 얘기죠. S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을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넌리니어하기 때문에. 이거 지금 ds, dx의 자승은 s가 두 번 나오죠. ds, dx 곱하기 dx, dx. 이게 넌리니어 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근사하는 수밖에 없죠. 그 근사가 바로 WKB 어프록시메이션이다. 어떻게 근사를 하느냐?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요거보다 아주 작을 경우 요 두 번째 텀이 세 번째 텀보다 아주 작을 경우 어떻게 근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WKB 어프록시메이션인데 여기서 ds, dx의 자승
쏘리. 그게 아니고 이거군요.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 첫 번째 항이 크기가 요거보다 굉장히 작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 자승 S의 dx의 자승의 요거의 절대값이 말이죠. K 자승의 절대값보다 이게 작을 때. 작으면은 요거하고 요게 비교해서 요게 굉장히 작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요 두 텀만 써주면 되겠죠. 요 두 텀만 써주면 되니까 대충 우리가 이 경우에는 쉼이 아니죠. when. 이게 할 때는 이렇게 만족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 dx가 플러스 마이너스 kx로 쓸 수가 있겠죠. kx로. 지금 여기는 이게 k를 이렇게 일반화 시켜가지고 뭐 이거 다 k로 본 거죠. 일반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approximation으로 써줘야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충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은 요 D 그럴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제 ds dx 여기 자승은 말이죠. 요거 자승은 요거 한 번 더 미분한 거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dk의 dx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dk dx로 쓸 수가 있다. 요거는 k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되나? 요걸 다시 쓰면 여기서 다시 쓰면은 말이죠. 다시 쓰면은 요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i의 dk의 dx 마이너스 ds의 dx의 자승 플러스 k 자승. 대충 이 식을 말이죠. 이 식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에서 나온 건데 거기서 저 맨 위에 쓴 저런 가정을 하면은 대충 이 ds dx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이게 되니까 이런 가정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요 d 자승 x dx 자승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디 갔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ds dx로 보면은 말이죠. ds dx로 보면은 요거는 요 i를 대충 띄워버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어떻게 되겠습니까? i의 dk의 dx의 플러스 k 자승. 대충 이해됩니까? 이 식을 지금 우리가 요거보다 굉장히 작을 때는 요게 거의 근사가 되니까 요 ds dx가 kx에 대충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d 자승 s dx 자승은 dk dx가 된다. 그러니까 요 식을 다시 요 관계식을 써서 다시 쓴 겁니다.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있겠죠. 근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 없애버립시다. 이게 여기 왜냐하면 우리가 s를 이렇게 추제하면 되니까 k로 추제하면 되니까 이게 없애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추제해서 없애버리면은 그냥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s는 지금 미지의 함수니까 우리가 그 up to constant로 우리가 다시 리디파인 할 수가 있으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중간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미분할 수가 있죠. 그럼 s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sx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k의 자승이죠. 요거에 dx 플러스 c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dk dx라는 거는 원래 이거죠. 대충 ds 자승 dx 자승이니까 여기서 보면은 요 텀은 이 텀보다 굉장히 작은 거죠. 지금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전개할 수가 있죠. 뭘로 전개를 해? 전개를 하면은 k 자승으로 뽑아내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dx하고 k로 뽑아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요거는 k분의 dx dk입니다. 요거 루트는 우리가 근사할 수가 있으니까 dx하고 k를 하면은 요거는 뭐가 됩니까? 요거는 1 플러스 2k분의 i의 dk dx 플러스 컨스탄트. 응? 여기 k 자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k 자승, sorry.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걸 쓴 겁니다. x가 굉장히 작을 때 이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1 플러스 2분의 x 이렇게 쓸 수 있죠? 테일러 전개하면 1 루트의 1 플러스 x는 x가 1보다 굉장히 작을 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k라는 거는 이런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뭐 두 가지 경우를 다 나타낸 거다. 그걸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딱 정해지면은 k를 이제 2가 v보다 클 때는 k로 쓰고 2가 v보다 작을 때는 k를 i 값바로 우리가 쓸 겁니다. 자, 적분하면 뭡니까? 이거 적분하면은. 그러니까 두 번째 식을 적분하면 말이죠. 이게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dx 이건 x로 해줘야 되겠죠. kx. 첫 번째 식 이거죠. 두 번째 식은 요거죠, 요거. 네, 요거는 말이죠. 요거 적분하면 뭡니까? 요게 뭐의 미분이에요? 요게 뭐의 미분이야? 로그 k의 미분이죠. 로그 k 미분하면 요거는 d 로그 k의 dx를 하면 k분의 1하고 dk dx 나오죠? 그러니까 d 로그 k의 미분이다. 그러니까 요거 미분 뭐 적분하면 금방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x의 dx의 kx하고 플러스 이분의 i의 로그 k인가요? 로그 k. 요거는 지금 적분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 상수 c가 있다. 이거죠. 응? 요 적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요거는 지금 적분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이거니까.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냐면 이게 지금 sx라 이거죠. sx. 그래서 여기다가 sx를 요걸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흡사의 x를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exponential i sx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뭐야? 2의 i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i에 k의 dx 이렇게 되고 첫 번째 항은 그렇게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i의 k dx가 될 거고 두 번째 항은 말이죠. 두 번째 항은 보세요. 두 번째 항은 곱하기 뭐가 되냐 하면은 exponential 어쨌든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말이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exponential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k가 되죠.
로그 K. 그 다음에 여기서 이 C는 여기가 컨스탄트가 나. 요게 뭡니까? 요게 지금 2의 로그 K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루트 K 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걸 대충 쓰면은 여기 앞에 또 상수가 곱하기 상수 어떤 컨스탄트가 있으니까 여기 상수를 우리가 A로 써주면은 그 A하고 루트 K가 되고 요걸 써주면은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의 K dx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WKB 어프록시메이션에서는 psi x를 어떻게 써주냐면은 이렇게 써주겠다는 거예요. psi x를 뭐 어떤 상수가 있고 여기에 kx가 있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의 kx dx.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디로 사라졌지? 아,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서 빼버려서 그렇구나. 사실은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빼버렸는데 더하면 말이죠.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복호 동순이니까 플러스만 돼. 그래서 플러스만 되겠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기 바랍니다. 복호 동순이니까 그렇게 되군요. 이게 왜 없나? 여기가 이걸 아까 빼버렸는데 빼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책에 여기다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i로 넣어주기 바랍니다.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서 지금 다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나와가지고 복호 동순이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WKB 펑션이라고 해요. WKB 펑션.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K라는 거는 E가 V보다 클 때는 K로 써주고 E가 V보다 작을 때는 이거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I 까빠로 썼죠? I 까빠로 써준다. I 까빠로 써주면 익스포넨셜이 인크리즈나 디크리즈하는 펑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WKB 어프록시메이션에서 중요한 게 이 과정이죠, 이 과정. 이게 핵심 과정인데 이 핵심 과정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상수로 곱해주면 상수가 지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를 우리가 요거 적분한 거 같이 해가지고 A로 보죠. 이런 얘기죠. 그래서 WKB 펑션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어떨 때? 이런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저 가정은 말이죠. 이런 가정을 하면은 ds, dx가 dk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가정은 어떤 경우냐면 dk의 dx가 요게 k 자승보다 굉장히 작다. 지금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ds, dx가 플러스 마이너스 k니까 요거는 dk, dx로 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dk, dx로. dk, dx가 k 자승보다 굉장히 작다. 지금 그런 가정이죠? 그런 가정이죠. 그래서 이런 가정이나 마찬가지다. 우리가 지금 WKB 어프록시메이션 시작할 때 쓴 저 가정은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왜? 지금 ds, dx가 k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요거는 뭐냐면은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h바 k가 지금 운동량이죠. 운동량.
H바 K가 운동량.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어떻게 쓸 수가 있어? 운동량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이게 H바 DK의 DX가 뭐보다 굉장히 작아? H바 K 자승보다 작다. 그래서 이거를 쓰면 이게 쓸 수가 있어요. dP dx가 뭐가 작냐면은 요거는 H바분의 P의 자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P가 뭡니까? P가 람다 오버 H죠. 드브로 웨이브랭스.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지니까 H 오버 P가 그러니까 요거는 말이죠.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게 뭐야 이게? H바는 2파이 오버 H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H바분의 P는 람다 H를 2파이로 나눠주면 되죠? 2파이로 곱해줘야죠. H바 2파이가 H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K니까 K.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 람다분의 2파이하고 곱하기 P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 식이 말이죠. 요 식을 내가 다시 쓰면은 람다분의 2파이를 나눠주면 양변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됩니다. 2파이분의 람다 dP dx가 P보다 굉장히 작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의미가 뭡니까? dP dx는 P의 변화죠. 변화. dP dx는 P의 변화잖아요. 그리고 P는 이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런 Vx가 있는데 요 P라는 거는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죠. 요거를 뭐 요거라든가 요런 게 지금 EM분의 P 자승으로 나타나 있죠. 운동 에너지가. 그러니까 여기 Vx가 주어지면 어떤 주어진 X점에서는 P가 주어지죠. PX가 있죠. 여기서는 PX가 실수가 여기서는 허수겠죠. 허수. PX가. 그런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dP dx는 여기서의 PX의 변화죠. PX의 변화라는 거는 뭡니까? P가 지금 여기서 H바 K니까 아까 H바 K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H바 K가 H바 자승분의 EM E-VX 이게 K죠? 그러니까 주어진 VX는 K가 정해지니까 이게 PX니까 이게 PX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 PX가 지금 X의 함수인데 이 PX의 변화가 여기서 dP dx 곱하기 델타 x 하면 뭡니까? 이 델타 x 사이에서 px의 변화죠? 알겠어요? 무슨 얘기지? dP dx는 px의 변화인데 거기다 람다 있으면은 2파이분의 람다만큼의 거리에서의 p의 변화가 p보다 훨씬 작다니까요. 그러니까 p의 크기에 비해서 p가 별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별로 기울기가 크게 빨리빨리 안 변한다 그 얘기죠. 천천히 변한다는 얘기죠. 요 과정은. 그러니까 요거에 좀 조개를 이렇게 우리가 변형을 시킨 겁니다. 변형하면은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한 파장 정도. 그러니까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뭐 여기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한 파장 정도에서는 운동량이 변화가 매우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뭡니까? 이거는 P분의 그러니까 요 운동량에 비해서 변화가 매우 작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브로이 웨이브랭스 정도의 파장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정도에서는 뭐 거의 변화가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드브로이 웨이브랭스가 뭐 미시세계에서 굉장히 작으니까 그래서 지금 WKB 어프로크시메이션 이런 걸 쓸 수 있는 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 포텐셜의 변화 포텐셜이라는 게 곧 모멘텀을 주니까 포텐셜이 곧 모멘텀이니까 모멘텀의 변화가
모멘텀 자체의 값 자체에 비해서 거의 뭐 크게 무시할 만한 정도니까 이 포텐셜의 변화가 굉장히 뭐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텐셜이 부드럽게 변하는 경우에 이 WKB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K가 0인 경우는 이런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쓸 수가 없겠죠. K가 0인 경우. K가 0인 경우는 이런 어프로크시메이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K가 0인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K가 0인 경우가? K가 0인 경우가 이런 도돌이점은 K가 0에 가까운 점이죠. 이게 이 도돌이점은 정확하게 K가 0인 점이고, 그쵸? 도돌이점은 정확하게 K가 0인 점이고, 요 근처는 K가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근사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WKB 어프로크시메이션 어디서 써먹었냐면은 도돌이점에서 좀 벗어난 데에서 써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WKB 이 어프로크시메이션 이 WKB 펑션은 도돌이점에서 좀 벗어난 점에서 써야 된다. 예? 중요한 점입니다. 자, 그러면 도돌이점 근처에서는 어떻게 웨이브 펑션을 구하느냐? 도돌이점 근처에서는 이제 이 포텐셜을 근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텐셜. 1차 근사를 하겠다. 그래서 도돌이점 근처에서는 도돌이점이라고 그랬나? 되돌이점이라고 그랬나? 되돌이점이죠. 도돌이점이 아니라. 되돌이점에서는 요 포텐셜을 우리가 근사해가 1차 함수로 근사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풀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되돌이점 근처에서 포텐셜을 1차 함수로 근사해서 푼 슈레딩거 방정식에 의해서 나오는 웨이브 펑션이 있겠죠? 그 웨이브 펑션하고 이 WKB 펑션하고 우리가 커넥트를 시키는 겁니다. 어디서? 대충 이 바운더리, 이 적경 근처에서 커넥트를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포텐셜 1차로 근처에서 푼 웨이브 펑션하고 여기서의 WKB 펑션, 이쪽에서 WKB 펑션을 연결시키면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절차가 여러분들 이게 잘 까딱만 놓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절차로 WKB 근사가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되돌이점 근처에서의 포텐셜의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WKB 펑션이 이런 가정을 했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아까 저 얘기는 사실은 요겁니다. 우리가 지금 WKB 어프로크시메이션 할 때 가정은 WKB 펑션을 얻을 때의 가정은 이거다 이거. 중요한 거 이거. 저거 아까 S는 우리가 임의로 정한 함수니까 이걸로 기억하는 게 나을 거예요. WKB 어프로크시메이션에 깔려있는 가정은 이거다.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드브로이 한파장 정도에서는 거의 없는 경우를 우리가 가지고 WKB 펑션을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되돌이점 근처에서 한번 보기로 합니다. 되돌이점. 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너지죠? 에너지. 요게 지금 뭐냐면은,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게 지금 Vx죠. 근데, 요게 지금 되돌이점 근처죠. 요거를 우리가 X1이라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차로 근사한다는 얘기는 요거에 접선을 그어가지고, 요거를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V1X라고 쓰겠어요. V1X. V1X는, 그러니까 Vx를 V1X로 근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V1X. V1X는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요거는 요 2죠, 2. 요 점에서 값이 2. 그러니까 2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요 V1X의 요 기울기를 C1이라고 했습니다. C1은 뭐냐 하면은 dV dx x1. x1에서의 포텐셜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게 1차로 근사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니까 dV dx냐. 내가 이렇게 놓게 돼. 그러면은 C1하고 x-x1.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저기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거죠?
E-VX가 뭡니까? E-VX가 VX를 V1X로 썼으니까 이거니까 E-VX 하면은 이게 마이너스 C1의 X 마이너스 X1. 그러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포텐셜을 되돌이점 근처에서 1차 함수로 근산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슈레딩거 방정식. C1은 그 되돌이점에서의 포텐셜의 기울기죠.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주 이렇게 작은 영역, 되돌이점 근처의 작은 영역에서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이미 너무 벗어나면 V1X가 VX하고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V1X가 VX하고 거의 같은 영역은 굉장히 작은 영역이죠. 되돌이점 근처의 작은 영역. 그러니까 되돌이점 근처에서만 지금 가는. 그래서 되돌이점 근처니까 내가 이거를 이게 T로 표시하겠습니다. 되돌이점 근처에서만 성립하는 함수다 이런 얘기죠. 슈레딩거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좀 특별한 미분 방정식을 줍니다. 어떻게 주냐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음과 같이 변수 변환을 하겠습니다. 변수 변환을 뭘로 놓냐 하면은 y를 h바 자승분의 2m하고 c1하고 요거에 3분의 1승하고 x-x1으로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은 말이죠. 요 식이 여기는 dy dx는 뭐 되게 dy dx는 요거만큼이니까 dx dy는 뭐가 됩니까? h바 자승분의 2m c1의 3분의 1승의 dx니까 여기 dx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전체 방정식을 말이죠. h바 자승분의 2m의 cm의 3분의 2승으로 나눠주면은 여기는 3분의 1승만 남겠죠. 여기는 3분의 2승 밑으로 분모로 가겠죠. 그러니까 요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 y의 이제 함수가 되겠죠. 요게 바로 그 유명한 에어리 이퀘이션입니다. 에어리 방정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이게 그 에어리 방정식의 해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이제 에어리 방정식 해기 때문에 에어리 방정식의 경우에는 말이죠. 그래서 에어리 방정식은 요거의 솔루션이 에어리 펑션인데 에어리 펑션 어떻게 주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로 하는 거는 어심토틱 리전. 그러니까 어심토틱이라는 거는 점근적으로 멀리 가는 이런 영역. 그러니까 지금 요 영역에서 우리가 여기서 아까 구한 WKB 펑션하고 또 요 영역에서 WK 펑션하고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금 성립하는 에어리 펑션을 아까 우리가 구한 WKB 펑션하고 지금 이쪽에서도 맞추고 이쪽에서도 맞춰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군데서. 그래야지 이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에어리 펑션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참고로 말이죠. 이거를 x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1보다 작은 영역을 우리가 리전 1 이거를 리전 2라고 보면은 리전 1에서는 말이죠. 리전 1에서는 y값이 네거티브입니다. y값이. 왜? x가 x1보다 작으니까 리전 1에서는 y값이 네거티브고 리전 2에서는 x가 x1보다 크니까 여기 c1은 지금 우리 경우에는 c1은 이거 포지티브죠? 그러니까 x가 x1보다 크니까 y값도 포지티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각각의 경우에 말이죠. 보면 에어리 펑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A와 I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bi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y가 그러니까 y가 0에서 아주 멀어진, 그러니까 y가 0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y가 0인 경우는 이 대돌이점이죠. y가 0인 경우는 대돌이점입니다. 그러니까 y가 0에서 멀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어심토틱 표현이라고 그러죠. 그 어심토틱 정근 표현에 의해서 주어지는 건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주어집니다. y가 0보다 클 때 y가 0보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건데,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 거기 교재에 다 써있죠. y에 이게 4분의 1승 하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분의 2에 y에 2분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는 루트 파이에 y에 4분의 1승 하고 익스포넨셜 3분의 2에 y에 2분의 3승. 요거는 두 개 다 말이죠. 두 개 다 어떤 경우냐면은 y가 0보다 클 때입니다. y가 0보다 클 때는 이런 식으로 에어리 펑션이 주어진다는 거죠. y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식으로 주어지냐면은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주어집니다. 사인하고 코사인으로. 그러니까 여기 쓰면은 ai는 루트 파이에 마이너스 y에 4분의 1승에 마이너스 4분의 1승에 사인에 3분의 2에 마이너스 y에 2분의 3승 플러스 4분의 파이. 아이고 골치 아프죠. 그 다음에 bi는 마이너스 y에 이거는 4분의 1승입니다. 그냥. 그 다음에 코사인하고 3분의 2에 마이너스 y에 2분의 3승 플러스 4분의 파이. 이게 여러분들 교재에 써있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우, 리전 1의 경우는 뭘 써야 되겠어요? 리전 1의 경우는 매칭을 시킬 때 이걸 써야 되겠습니까? 이걸 써야 되겠습니까? 리전 1의 경우는 어떤 걸 써야 돼? 네. y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돼야 되겠죠. 요거, y가 0보다 작은 경우니까. 그러니까 요쪽 걸 써야 됩니다. 리전 1. 이거 리전 1. 우리 지금 현재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리전 1의 경우는 이렇게 써야 되고, 이거를 이쪽 함수를 써야 되고, 리전 2의 경우는 지금 y가 0보다 큰 경우죠. y가 뭡니까? y가 x-x1에, 요거는 앞에 뭐 파지티브 상수니까. x가 x1보다 큰 경우가 지금 y가 0보다 큰 경우니까 리전 2에서 매치를 할 때는 이쪽을 써줘야 된다. 리전 2에서 매치를 할 때. 자, 그런데 리전 1에서 보면은 말이죠. 리전 1에서 보면은 요 K가 실수죠. 리전 2는 K가 I 값하고, 리전 2에서는, 그러니까 리전 1을 보면은 말이죠. 리전 1을 보면은 어떤 함수들이 될 거냐면은 뭐 이런 형수가 되겠죠. K분의 A의 익스포넨셜 i의 k dx 플러스 이런 거 하고 이게 적당히 이제 뭐 리니어 컨비네이션 해줘야 되겠군요. 여기다가 a 뭐 b 하고 마이너스 i의 k dx 이런 식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리전 1에서는 k가 지금 실수니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요거는 공통이니까 앞에는 개수니까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 하면 a라는 상수, b라는 상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건 항상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사인, 코사인으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리전 1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 하면은 자, 그러니까 지금 펑션을 푸셔야죠. 여기서는 푸사의 원입니다. 요 리전 1에서는 푸사의 원. 요 영역,
되돌이점 근처에서는 우리가 psi t로 표현했고, 요 영역, 요 리전 2에서는 우리가 psi 2로 지금 표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si 1 x는 요거를 여기서 보면은 리전 1에서 지금 에어리 펑션 psi t하고 맞춰야 될 게 지금 보면은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인으로 쓰겠어. 사인으로 쓰는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 어떤 오버랑 콘스탄트를 뽑아내고, 그걸 뭐라고 썼나 여기서는? G라고 썼나? F라고 썼나? 오케이. 오버랑 콘스탄트를 뽑아내고 요거를 하면 사인 코사인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사인에 k dx 플러스 여기 익스포넨셜 이렇게 두 개 하면 이렇게 안 될 텐데, 여기다가 내가 어떤 페이지를 주면은 이런 걸 다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근데 어디까지냐면은 이거는 x가 x1보다 작은 영역이니까 이거는 x에서 x1 이렇게 돼야 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리전 1에서의 웨이브 펑션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겠어요? 이걸 두 개를 정근하면 여기서 코사인, 사인 나올 텐데 코사인, 사인 더하면은 더하기, 상가함수 더하기 고치기 해서 페이지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 상수 b를.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si 1 x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psi 2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x야? x죠. 여기서 리전 2에서는 k가 리전 2에서는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은 k가 i 까빠로 변했죠. 그러니까 i 하면은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까빠 x 이렇게 되겠죠. 까빠 x. 이게 리전 2. 이쪽 에어리 펑션하고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게 이렇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뭐 컴플렉스 넘버니까 우리가 까빠분의 오버홀 한 콘스턴트 G로 뽑아내놓고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2의 플러스 마이너스 까빠 dx x1에서 x까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쵸? 근데 이거는 지금 이쪽으로 가면은 점점 웨이브 펑션이 지금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택하냐면은 여기서 까빠가 지금 x가 x1보다 크니까 항상 파지티브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네거티브를 취해 주겠다. 네거티브.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거티브를 취해 주면은 마이너스 x1에서 x 까빠 dx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은, 그래서 지금 리전 1에서의 WKB 펑션은 우리가 이렇게 쓰고, 그래서 나중에 F 델타를 우리가 픽스를 해야 되겠죠. G도 마찬가지고. 리전 2에서 WK 펑션은 이렇게 쓰고, 이게 이쪽에 있는 펑션하고 이쪽에 있는 펑션하고 어떻게 맞춰가느냐, 그거를 찾으면은, 그래서 F하고 G의 관계를 찾고 델타를 픽스하면은 우리가 WKB 어프록시메이트에 대해서 웨이브 펑션을 이 전체 영역에 걸쳐서 웨이브 펑션을 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네? 알겠습니까? 대충 철학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WKB는 들어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단계가 한 두세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되돌이점 근처에서 벗어난 영역에서는 아까 그 WKB 어프로치 가정이 있었죠? 운동량의 변화가 굉장히 작다. 구부러기 파장 짧은 거리 내에서는. 그런 가정을 했을 때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다. 이걸 지금 얻은 거죠. 이렇게 주어진 얻었고, 그 다음에 되돌이점 근처에서는 이러한 가정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포텐셜을 일차함수로 근사해가지고 슈레딩거 방정식을 푼다 이거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슈레딩거 방정식이 에어리 이퀘이션이 됐는데, 에어리 이퀘이션의 지금 솔루션이 지금 이런 에어리 펑션들로 주어지니까, 에어리 펑션들이 지금 y에서
y가 0에서 멀어질 때 그 값하고 우리가 여기서 놓은 WKB 펑션들하고 매칭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매칭을 시키고 나면은 모든 영역에 걸쳐서 지금 리전 1, 그 다음에 데드리점 근처 리전 2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웨이브 펑션을 우리가 픽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웨이브 펑션이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Vx로 주어지는 Vx 그 에너지가 이럴 때 전체 웨이브 펑션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